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기억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달콤한 수다 오늘도 용관 씨가 준비한 코너로 맞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근데 오발탄이 아직 남아 있었군요. 아니 저번 주에 이거 싹 편집됐대요. 들으셨어요? 현실이요? 싹 드러냈답니다. 아하. 진짜로요? 네. 이번에는 코너를 싹 드러내는 거예요. 네, 너무 약했나 본데. 팔이 이럴 거면 시키지 말고 이거를 왜 편집을 할 건데 나는 나름대로 뭐 고민해서 사진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우리 멘트. 안타깝네요. 아하.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의 오발탄, 오늘의 탄성 나오는, 오늘의 발견한 탄성 나오는 사진 이겁니다.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굉장히 추측되는 대로 뭐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전 예전에 취재를 많이 다녀보기도 네. 했는데 저 정도까지는 안 마이크에 해봤는데 이렇게 갖다 대는 사진 같은데요? 네, 저게 바로 밀착 취재입니다. 아, 이제 그래서 저건 저 정도는 밀착이 아니라 거의 그냥 중국인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네. 우리 그래 오달수를 위해서 네. 밀착형 MC로서도 밀착형 토크로서 아하.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과 네. 좀 더 나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주제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주제가요. 학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이런 질문들 오가는 거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 청주가 이 학연에 대한 그 중요성이 좀 큰 것 같아서 오늘 오달수에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연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많지만 좀 네. 부정적인 얘기도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밀착 취재. 네. 요새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학연 문제 때문에 청탁이 들어가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밀착형으로 이걸 감시하게 돼요. 주변에 눈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탄성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저는 탄성 나오는 게 예. 정말 용쓰면서 그런 주제와 관계지 의료는 끼워 용관시네요. 맞추기에 진짜. 탄성이 용관시. 제가 용자가 들어가니까 뭐 또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좀 칭찬할 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고생했어요. 네. 잘 봤어요. 학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에 네. 동문 체육대회 시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데 참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분이요. 저분이 요번에 동문체육대회 네. 예, 뭐 사무총장이시라 오. 예, 준비하는데 아주 뭐 엄청나게 열심히 야, 했다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 초등학교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는 봄에 많이 하고 네. 초중학교는 가을에 많이 합니다. 동문체육대도 시기별로 나눠지거든요. 겹치면 안 되니까.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동문에 사무총장을 맡고 이제 주간 기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주간 기수가 이제 그렇죠. 준비하고 준비를 하는데 진행하는. 없으니까 사무총장이 거의 다 전담해서 하고 아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기회장 2년 전쯤에 동기회장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주관했죠. 중학교도 동문 체육대 이런 거 해요? 하는 거로 들었거든요. 청주는 거의 다 했어요. 저희들 중학교도 또래들이 하는구나. 주간 기수를 거의 다 해서 체육대회를 치렀죠. 청주는 중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중학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생각나는 게 별로 없. 저희 중학교는 저희 선배님이신데 저희가 같은 이제 워낙 중학교예요? 역사가 오래돼서 여기 학연이 있네. 그래서 뭐 아하. 저분이 뭐 저한테 뭐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도 없고요. 네. 저한테 뭐 쫀득이를 사준 적도 없고요. 쫀득이는 좀 하나 사주지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체육 술은 얻어 먹었습니다. 이런 체육대회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그거 네. 나도 좀 한번 묻고 싶은데. 나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이제 학연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출신들끼리 함께 오랜만에 동창들 얼굴 보고 서로 그냥 각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정보도 나누고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할 때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자본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동문회에서 만나는 거는 다수를 아주 손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동문회 활동이나 동문 체육대회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목적 예. 이외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썩 유쾌하지 못한 네. 그런 자리일 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동문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 추억 여행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추억 여행.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더라고. 추억 여행하고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마음만 가지고 이제 간것 그 같아. 동문체육대 가면 추억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 취해 계세요. 그래서 그래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너 누구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근데 보통 동문체육대회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까 반갑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친구들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는 친구들만 나와요. 이제 선배님들 제가 몰랐던 선배님들 만나게 되고 각 분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 병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가시면 그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봐주시죠. 뭐 이런 어떤 혜택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예. 제가 모르는 분야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리 와봐. 내가 잘 그래, 이리 설명해 와봐. 줄게. 그렇지. 야 네가 나한테 10만 원을 줘야지 내가 얘기하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혜택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체육대회도 결국 약간 학연이 끈끈해지는 장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네요. 지금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특히 충청도는 학연을 너무 따지죠라고 하셨는데 저도 청주에서 유난히 좀 학연을 많이 따진다고.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녔지만은 청주만큼 이렇게 학연을 중요시 여기는 데는 그렇게 진짜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여기는 학연이나 이런 거를 되게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다른 청주가요? 얘기를. 그거를 저는 늘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어느 지역에 가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이게 청주가 저는 옛날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 대체로 이 학연, 학교, 고교나 중학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 체제가 발달된 데는 대체로 보면은 군산 정도 크기서부터 청주나 전주 정도까지 이 이상을 넘는 대전이나 광주 아니면 이 이하인 읍면 요 정도는 덜해요. 근데 적정하게 요 군산에서 청주 전주 읍면은 가족이에요. 학연전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혈연이 되어 있는 느낌. 네. 요 정도 규모 되는 도시에서 이렇게 특정 고교나 중학교 중심 뭐 이런 특정 학교 중심으로 학연 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 선거 같은 거 보면 네. 특히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 안으로 포함되는 식구인 반면에 또 누군가는 울타리 바깥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는 되지만 네. 그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청주가 심하다는 말이 저는 상처. 좀 이제 여기 늘 살아왔으니까 청주가 심하다라는 말에는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공감을 제가 하지 못하겠네요.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역사회에서 학연은 곧 혈연입니다. 야, 이거 무슨 뭐 이 정도예요. 마치 무슨 뭐 헌법에 나오는 듯한 얘기처럼. 댓글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막 들어온다. 오늘 막 네, 들어오네요. 사람은 누구나 공감대가 있어야 호감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얘기를 들어서 우리 그 최 변호사님이나 모두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비단 청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타 지역 사람들하고 거의 내후반에서 30명이 생활을 해. 네. 근데 신입 신병이 와요. 그러면 어디야 지역이? 예, 저 청주에서 왔습니다. 자, 고시 3개 패스했습니다. 뭐 이래봐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너 청주야? 고시 3개 패스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씩 내가 좀 마음이 가고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예? 저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나도 거기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마음 더 쓰게 되고 야 오케이 너 이리 와. 너 전화 한 통화 더 해. 뭐 이런 거. 제가 듣기로도 청주 지역은 출신 고등학교가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하던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 안 나오면 뭐 지역에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할 그 정도로 정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하더군요. 10여 년 전만 저희 학교는 안 해도 그런데. 여기는 뭐 신흥 학교니까 그렇고 신흥이라뇨? 제가 7년대요. 제가 12년 전만 7년대. 해도 친구 사이에는 인사를 트고 아는 사람들 인사를 트고 나면은 바로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거든요. 초등학교 그것처럼 봤는데요? 고등학교가 6개 체제, 인문계만 6개 딱 학교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자들, 예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개 학교. 그리고 그걸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먼저 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이거부터 물을 정도였죠. 청주에서도 특히 좀 청주고 출신 분들이 이렇게 위상을 떨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 왜 고등학교 이야기할 때 고등학교 왜 순위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고교 배정. 네. 79년도인가 언젠가 하여튼 그게 이제 시작됐다고? 네. 평준화가 되기 이전에까지는 사실 거기 뭐 그 학교에 가려면 공부를 다 잘해야 되고 정말 웬만한 수재들은 다 모이는 학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학교에 나와서 졸업하고 지금의 어떤 연배가 됐을 때에는 그래도 그 정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집단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요직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학연의 어떤 파워가 좀 있을 수 있는. 공직 사회나 기업 사회나 여기 다 그 고위직이거나 이 지배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청구 출신들이에요. 지난 2014년도였죠. 6.4 지방선거 때. 그때 도지사
네. 아, 정치 얘기로 가야 되나요? 도지사 후보가 예. 5명인가 네. 오셨는데 전부 다 청주고 청고 출신. 이시종 지사 청고 출신이죠. 네. 윤진식 네. 후보 청고. 그다음에 서규용 장관 전 장관이요. 이 세 분은 동기예요 또. 맞습니다. 예. 동기고 전 도교육감이었던 이기용 교육감. 네. 요분은 3년 선배래요. 예. 3년 선배. 그리고 안재현 그분은 1년 후배. 와. 근데 결국 나중에는 윤지식 후보하고 이제 이시종 후보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했는데 하여튼 전부 다 청고 출신.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랬죠. 교육감 어. 후보자 되려는 사람들이 거의 뭐 한두 사람 빼놓고 다 청구였죠. 진짜요? 그러면 뭐 다 청주고면 뭐 나 청주고 출신이야 이래서 딱히 뭐 특별한 도움을 받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뭐 여기 청구가 없으니까. 예전에 그 우리 출신 고등학교에서 누구 하나 나오면 아마 대박 날 건데 우린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조그만 뭐 소상공 업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조그만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러면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없이는 아주 발붙이기가 어려운 동네다. 한번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태중인이 그래서 전혀 못 듣던 목소리인데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미숙이야. 미숙이가 누구야? 이미숙, 김미숙 뭐 많아요. 김미숙. 그래서 혹시 누구 이제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동창 뭐 김미숙 뭐 그러는데 네. 나 잘 모르겠 이러기가 좀 이제 이렇게 어색한 어쩐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자기 이제 그 딸이 네. 교재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적이 필요하니까 조금 어렵겠지만은 혹시 그 정도 또래 아이가 있으면 좀 교재를 구입해 줄 수 없겠냐. 그거 사기 사건. 그래서 사기예요. 그런 얘기했죠. 나 저 지방 케이블 방송사에 근무하는데 우리 케이블 한 10개만 가입해 주면 같이 하겠다. 그다음에 전화 왔더라고요. 저는 뭐 대학교 후배래요. 과 직속 후배래요. 몇 학번입니다. 아리따운 아가씨 목소리도 딱 전화하는 거예요. 뭐 잡지책을 봐달래요. 그래도 작년에도 선배님께서 봐주시 그랬는데 요즘은 어려워서 안 된다. 내년에 다시 전화해라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딱 그럼 받잖아요. 50만 원 내서. 아유. 나는 사기였어요. 진짜로요? 네. 나는 누구 절대 이야기인지 섞지 기억은 마세요. 나는데 오래 그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딱 왔는데 생각 카페에 갔는데 이 여자분인데 남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칼 뭐 무슨 자루를 쫙 피더니만 거기에 칼이 종류별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우. 예를 들어서 무슨 칼 그러면 되게 비싼 칼이 있거든요. 이게 예. 수입 칼인데 예. 우리 다 사면 몇백이 된대요. 그렇지. 독일 땡땡 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샀는데 그것도 40, 50 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이제 학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혈연 쪽으로 가고 이제 지연에서 이제 학연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예. 법률 전문가니까 불편한 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이 상담 전화를 해와요. 네. 알지도 못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것도 걔들 친척까지 상담이 와요. 힘드시겠다. 정말 이거 상당히 불편하고 그럼 상담비 당황스럽고. 안 받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죠. 저는. 학연. 하나 저는 예. 경험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는 청주 오기 전까지 한 10년 전에는 청주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공적 그 조직이나 아니면 사적으로 만나는 선후 아무리 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해도 절대 반말을 안 하고 동생이라고 포칭도 안 하고 선배 그냥 형이라고도 안 했어요. 선배님. 네, 선배님이거나 그 직책을 부르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거꾸로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 저 차도남이다. 제 지만 잘난 줄 알아. 차도남이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예. 싸가지에서 끝났지. 이게- 그걸 누가 차도남이라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만나고 연고를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인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형 동생을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그 조직이나 이 하나의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오히려 공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적응자. 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취급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면 예 선배님이시네요. 그래
말 놓으세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말 놔 했는데 여기 자리가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 막 술이 있고 막 그러면 오늘 학교 나왔어? 오늘 아유 말 놓으세요. 그래 한잔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급속도로 친해져요. 예를 들어서 형 동생 사이가 되면 낯설지만 정말 빨리 친해지는 효과가 있죠. 선배님 그러면 거리감이 확실히 느껴지긴 해요. 그러면 선배님 그러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라도 떡 하나라도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아. 형님한테는 떡 2개도 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아무래도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 독특한 문화고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 연고 특히 뭐 학연과 관련된 연고주의는 뭐 없앨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 하나의 또 독창적인 문화로다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학연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를 이 정도까지만 네.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걸 벗어난 문제들이 생겨 나타나면서가 문제여서 그렇죠. 근데 나는, 지역에서 이제 연고주의 중에서 특히 학연이 문제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연고주의가 이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관끼리 연고주의 이런 전통적인 사회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걸 중요시 여기거나 이거를 집착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 시족사회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혈연은 또 탈락이 되고 네. 지연은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또 뭐 많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연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면은 넓은 지역에 가면 지연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요 소연구주의를 따질 때 소지역을 따질 때는 핵심은 학연으로 좀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윤활유가 되고 공동체의 윤활유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이거 중심으로 인사가 되거나 이렇게 기준이 정해질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청주시나 도 공직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바깥으로 많이 새 나오는 소리가 시장이나 도지사에 영이 안 먹힌다. 그리고 특정 고기로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책이 결정되고 인사가 결정되고 청탁이 오간다. 뭐 그런 얘기가 수시로 들리고 있거든요. 야.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학연뿐만 아니라 인맥을 이용한 청탁 로비는 우리나라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인데 꼭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죠. 네. 특히 공직사회 같은 경우 계약직 채용이나 승진, 네. 좋은 자리에 전보, 그 다음에 수의계약 뭐 이런 데서는 학연이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잘 드러나서 않아서 그렇지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병폐가 말도 못할 정도예요. 법원이나 검찰은 이렇게 학연주의가 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고위직들이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도나 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고여 있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또 고위직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나 시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학연주의.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또 유독 이런 학연 문제가 심해서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성과 기록 및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출신 학교 기록을 아예 삭제해버리기로 했다는데 올해 1월 달에 개정했다고. 네. 예. 이게 이제 저장은 하되 출력할 때는 출신 학교나 고향이나 이런 걸 다 출력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다는데 우리 지역은 정반대로 가는 네. 사례가 있었잖아요. 청주시의 그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개인 이메일로 취향이나 뭐 출신이나 아는 인맥들 다 적어내도록 30문 30답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진짜 이거를 웃긴 또 얘기지.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거기에 또 반발을 해서 그냥 대충 무시하고 뭐 이렇게 다시 또 하는 식으로. 좋아요. SNS 방송으로 라이브로 또 함께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댓글 아하. 만나보고 있는데 예. 올라왔네요. 네. 뭐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의미로 학연이 이어지면 참 좋죠라고 네. 한 분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뭐 학연은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 나쁜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부조리라든가 아니면 기형적 어떤 그 구조로서 가는 것들은 없어야 되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선후배들이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추억을 곱씹는 학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뭐 등산이나 한번 갈까? 뭐 이런 거. 내 얘기를 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되게 공감 안 하는 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에요. 그 연구가 됐던 좋은 말로 뭐 인적 네트워크가 됐건 네. 거기에 따라서 친분 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친소 관계 멀고 가까이에 따라서 어떤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건 어쩔 수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나 연고라는 것이 하나의 또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예, 예. 다만 문제되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그렇지. 이 연고주의가 맞아요.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바로 부패거든요. 네. 사적인 연고가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이거 훼손할 때 이게 바로 부패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반드시 척결이 돼야 되는 건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해도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학연이 이미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욕먹을 각오 이제 미움받이라는 책을 읽어야 되겠네. 저희 오늘 학연에 관한 내 얘기 아무도 안 봐도 그냥 딱 하자마자 끝내버려. 이게 뭐냐고. 우리 학교 나왔으면 큰일 나서. 저희가 오늘 청주 지역의 팽배한 이 학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좋은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지만 또 나쁜 학연주의는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나눠봤죠. 네. 어떻게 공감 아니, 공감표를 그거는 맞아요. 똑같아요. 해보려고 공감표도. 했는데 네. 용현이 말 잘한다. 어떤 아니 분이 누군데? 댓글을 누군데? 아니 이거 누가 이런 말을? 와. 학교 선배님 아니에요? 아무래도 학연이 느껴지는 학연이 느낌이죠? 느껴져요. 예. 학연이. 댓글 같은데. 네. 공감 공감 키워드. 제가 오늘 먼저 좀 날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줄. 이거 사실은 걱정이 돼갖고 다른 분이 뭔지 알까봐 선수 치신 거예요 지금? 줄을 서시오 할 때 줄인데 줄을 부정적인 줄, 청탁의 줄, 부패의 줄 이런 데 서지 말고 의리의 줄, 정의의 줄, 발음의 줄 이런 데 서가지고 좀 건강한 사회가 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취업 때문에 목마른 친구들 많거든요. 일선 조사에 의하면 5년 동안 300건이 넘는데요. 매주 한 건 이상씩 부정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공정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직 사회에서는 승진이나 뭐 이렇게 좋은 자리 가는 거는 생명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근데 여기서 공정이 깨진다고 그러면 공정성이 깨진다고 그러면 사실 공직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옛날에 그 지금 도지사나 시장님한테 옛날 중국 고사를 빌어서 좀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옛날에 그 진나라라고 있었어요. 그 뭐 저 진시황제 진나라가 아니라 유진남목주의 진 그 나라에 황양이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왕이 그 재상한테 그 현령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재상 귀황양인 재상은 자기 정적 불구대천의 정적을 추천해줬어요. 그다음에 판관이 필요하다고 왕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추천해주고 어떻게 아들을 추천해줄 수 있냐 당신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전하는 왕께서는 나한테 누가 내 정적이고 누가 내 친구냐고 묻지 않았다.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서 나는 내 정적과 아들을 추천했을 뿐입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 아들과 정적은 그 맡은 바 임무를 누구보다도 공명정당하게 처리했거든요. 지금 이승훈 시장님이나 그 이시종 도지사님 같은 경우도 공정한 인사, 연구의 폐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존경을 받으실 겁니다. 공직사회 폐해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정 인사. 네. 네? 그 뭐 저는 뭐 아주 쉽게 평범하게 추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추억. 추억만 다지고 추억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면서 인생을 즐기면 이 학연 속에서는 아름다움만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학연은 추억을 한 번 다 돌아볼 수 있는 또 그 추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뭐 그 정도. 언제까지 남녀공학이었어요? 저는 중학교는 남자 학교였고요. 선배님이시잖아요. 그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이제 남녀공학. 아, 그럼 추억이 많겠다. 근데 우린 초등학교밖에 추억이 없어요. 저희 남녀공학은 남자반 따로 있고 여자반 따로 있고. 그래도 뭐 추억 많겠죠. 뭐. 운동장에서. 저는 그래도 공부는 못했는데 늘 성경 보는 학생이라.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빨리 끝내시죠. 아니, 천만여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 오달수는 계속됩니다. 쭉!